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즘 사실 장 보러 가면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양이 줄거나 어떻게든 물가가 오른 게 눈에 보이는데요. 특히나 외식 비용에서 물가 인상을 바로바로 체감합니다. 짜장면을 보면 2019년에 4,800원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이 6,300원으로 제일 비싸고요. 대구는 6,083원, 대전, 부산보다 값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올라서 구 군마다 가격 인상 자제, 착한 가격 업소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고물가 속에서도 여전히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가게 250여 곳을 선정했습니다. 수성 2가에는 2010년부터 짜장면값 2,500원을 유지하는 가게가 있고요. 향촌동에는 잔치국수 2,000원, 비빔밥 2,500원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착한 가격 업소에 월 3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이 다 다릅니다. 강원도는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착한 가격 업소 이용하는 날도 정했다고 해요. 우리 대구시도 착한 가게들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실어보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의성과 안동에는 폭염경보로 격상되면서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로 안동 지역 33도, 영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도 다시 오르고 습도도 높아 무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영주역 일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골목 문화기획과 양성교육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곳곳에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세권 도시재생 골목문화기획과 양성교육을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역세권 도시재생 골목문화기획과 양성교육은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영주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뤄지는 교육은 골목 문화의 이해 및 사례와 방법을 살펴보는 이론 교육, 골목 문화 실제 기획 및 운영과 홍보를 배우는 방법 교육, 팀별 컨설팅, 수료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과 문의는 주렁주렁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 오늘 한낮에 35도 넘게 치솟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에는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다목적 행정선 이름이 연호세호호로 정해졌습니다.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명 공모전에는 총 325점이 응모했고 2차 선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박가혜 씨가 출품한 연호세호호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연호세호호는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바탕으로 바다의 해와 달처럼 포항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어업인들을 지킨다는 의미로 심사위원회는 연호세호호가 환동의 중심인 포항을 상징하고 전통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판단해서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호세호는 지난 2020년부터 총 127톤, 최대 24노트 선속으로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조 중인데요. 어선안전 조업 지도와 불법 어업 단속, 해난 사고 예방, 각종 재난재해 예찰과 방제 활동, 해양 아카데미와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29도, 습도는 7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물결은 오후가 되면서 조금 잔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새마을문고 울릉군 지부가 피서지 문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울릉군 지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엿새간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는데요.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비생산적이고 향락적인 피서 형태를 벗어나 언제든지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피서지 문고 운영에서는 탄소 중립 운동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개소식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와 지구 살리기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생활 속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 지구가 온난화로 흘러내려요 등이 쓰인 재활용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펼쳤고요. 탄소 중립 에너지 절약 서명, 마스크 배부, 새마을 운동 홍보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울릉군 지부 권필수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일 나와 마음의 양식이 될 교양도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울릉도에서 피서를 즐기고 마음의 양식도 듬뿍 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가죠. 네, 공론화입니다. 네, 어떤 얘기로 공론화 한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를 했어요. 좀 늦었죠? 공론화 얘기가 나오는 게,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책이 좀 나오기 전에 공론화가 되고 맞아요.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네네. 정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공론화가 진행되는 셈이 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이 교육 관련해서 이제 교내 방과 후에 돌봄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가 제시되면서 학부모들의 이제 반발이 이어지니까 이 유보라고 하죠. 유보 통합,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걸 전제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이 교육부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공론화에 착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박순애 부총리가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도교육청 교육감 만나서 그 화상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어제 이제 박순애 부총리가 국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그 서울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그 비판하는 네.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일단 철회 요구도 계속 되는 모양이에요. 집회나 뭐 국회 토론회도 한다고 네. 얘기합니다만, 그죠?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갔거든요. 오늘도 이제 집회를 하는 거고, 내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토론회까지 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지적도 있고, 교육 주체를 또 외면하는 그런 모습, 사과해야 된다, 교육부는 사과하라 이런 구호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좀 몰려가지고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이 학부모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과연 일찍 1년 학교를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5세면 6살, 7살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제 만 5세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학교를 가니까 네. 7살의 학교에 7살. 가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2025년이라고 교육부는 얘기하고 있던데 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라도 걱정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들은 엄마 아빠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요 아직 뭐 이렇게 한쪽으로 결론 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론화가 되고요. 아까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라고 박순애 부총리가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켜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특별법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얘기하시는 거죠? 발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대구 수성갑 지역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특별법 최종안에는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 이런 목표가 담겼습니다. 네. 특히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명 포함해서 83명이 함께했는데 만철수 의원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뭐 야당 의원들도 이제 참여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공항 건설 전에 국비 그리고 공공항 건설의 경우 이 기부대 양열을 기본으로 부족분 국비 보조, KT 대구 군공항 후적지 개발 이거는 대구시 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네. 조호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된 통합 신공항을 최대한 빠르게 건설하기 위한 꼭 필요한 법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총 결집해서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여기를 거쳐야 되고요. 법제사업위원회 심의를 또 받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얼마나 좀 빨리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또 주호영 의원을 향한 감사의 인사 뭐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6.3%입니다. 6.3%. 이거 물가 얘기인가요? 혹시 오늘 저희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108.74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가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네. 특히 이게 지난달부터 오른 가격이 적용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18% 넘게 올랐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석유류 같은 공업 제품과 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심 사 먹고 할 때 정말로 많이 오른 체감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도시락을 좀 사서 좀 저렴하게 먹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외식 가격 같은 이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다가 채소 같은 농축수산물도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도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오를까요? 올해 계속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는 조금 지금 유가가 약간 좀 안정세를 네, 보이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도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곡물가 하락, 뭐 이 유가 하락, 원자재 값 안정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이게 물가가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지만 네. 체감 물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물가가 오를까 봐 그렇네요. 또 추석 있네요.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불안한 마음을 안 안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넘버 3입니다. 네. 뭐 미국의 서열 3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네네.
어제 밤에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1997년 깅그리치 하원 의장 이후에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최고위급 미국 인사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느냐 마느냐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었냐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제 관계를 맺고 할 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사실상 보여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만을 방문해서 펠로시 의장이 이제 하는 행보를 좀 보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가 아닌 듯한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네. 대만을 지원하게 되면 또 군사적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맺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그렇죠. 불안한 거고요. 네네. 대만을 어떻게든 이제 자기 같은 나라로 보고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에 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그 이후엔 중국이 뭐 대만을 향해서 작전을 펼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개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을 겁니다. 계속 안 좋은 상태니까 그죠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해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 인권 문제 이걸 또 제기를 했단 말이죠. 네. 뭐 인권과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을 했고요. 지금 오찬을 조금 있으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입법원, 그러니까 의회와 인권박물관을 방문하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는 출국은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일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뭐 실사격 훈련을 대만 근처에서 한다라는 얘기하면서 네. 강한 압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미중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냉기류가 좀 형성돼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예. 좀 어떻게 풀어낼지 우리의 외교력이 또 시험대에 올라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이 방안을 환영한다. 한미 국회의장 협의서 성과를 바란다. 이런 네. 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뭔가요? 네, 친구라도 금수저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살림이 넉넉한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릴 수 있는 동네에서 자라난다면 성인이 됐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저소득층 어린이라도 친구의 70% 이상이 고소득층인 동네에서 자란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랑 비교해봤더니 성인이 됐을 때 소득이 한 20% 더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소통을 많이 하고 교류가 많은 그런 지역이 아이들에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 현장 리포트는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익힌 건강한 습관은 자라면서 아이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포항 남구보건소가 어린이들의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다현 리포터가 준비했어요. 다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시 남구보건소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막대 인형극으로 아토피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를 방문하면 인형극과 함께 올바른 양치질 방법도 배우고요. 또 펀펀 건강 체험관까지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금세 예약이 마감되는데요. 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웃는 거 아닌데 그래도 가까이 오지 마. 맞아, 우리도 너처럼 빨개지면 어떡해? 난 싫어. 너는 아토피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모래놀이도 못하잖아. 선생님, 친구들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나랑 안 놀아요.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왔어. 뭐 배우러 온 것 같아요? 이빨 닦는 거 완전 재밌었어요. 저는 양치도 잘하고 매일매일 혓바닥도 잘 닦을 거예요. 재밌었어요.
저희는 해바라기숲 어린이집에서 왔습니다.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왔는데 우선 환경도 쾌적하고 이제 밝은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더 집중하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조연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안정적이고 또 재밌게 이제 동작해주시면서 막대 인형을 해주셔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좋은 것 같고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형극 이렇게 네. 아이들한테 바로 딱딱 다가가니까 이게 잘 닦을 거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데 귀여워.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또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요한 프로그램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또 막대 인형극 구연동화에서는 아토피 태권 소녀 윤희가 등장해서 이렇게 아토피 예방 관리법을 소개하는데요. 133 원칙을 만들어서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매일 1회 미지근한 물로 약산성 보습 비누와 함께 부드럽게 목욕하기, 또 목욕 후 3분 안에 하루 3회 이상 보습제 바르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또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를 통해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장 박현입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붉어지고 심하게 가려울 수 있는데, 긁어서 생긴 상처를 통해 염증과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는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 때문에 불면, 정서장애, 학습장애, 환경 적응 능력의 감소, 사회적 활동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약 25%, 중학생의 약 13%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바로 알고 올바른 목욕 방법과 보습제 사용법을 쉽고 재미있는 막대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인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 초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선정받고 있고, 올해 포항시 남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4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 교육과 환경 개선 및 알레르기 천식 등 안심학교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막대 인형극도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심학교 이 지정 이런 거는 인기가 좋겠어요. 신청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학교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이렇게 또 우선 안심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혹시나 안심학교는 아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네네. 있다면 미리 남구보건소로 연락 주시고 신청 후 교육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인형극 교육에는 남구보건소 맘스베이비 자원봉사자들이 구연동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간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땠는지 자원봉사자의 얘기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삼순입니다. 저는 아이 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구연동화를 하게 된 게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 동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보람차게 느끼고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필순입니다. 봉사를 매일 하거든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인 선생님들끼리 이런 게 있단다. 그럼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자. 이래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기분도 들고요. 또 내 자신 관리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손주한테 너무 자랑거리도 되고, 반응은 애들이 보면 어린이집 애들이 산만하면서도 딱 이렇게 안 들을 것 같죠. 질문하면 다 알아요. 그게 신기해요. 또 뿌듯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또 아토피에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좋은 거잖아,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호흡이 맞아야 되고, 또 서로 모자란 게 있으면 또 채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는 또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건소에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현재 막대 인형극 프로그램은 9월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인데요. 네. 이제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강다윤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정부도 지자체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잘 챙겨주는 걸 우리 시민들은 바랍니다. 대구시 의사회가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한 진료를 다시 시작했어요. 의료봉사단 민복기 단장 전화 연결해서 오늘 이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구시 의사회가 운영하는 거죠. 이주민 진료센터. 이게 이제 다시 문을 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었죠. 얼마 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1월 1월 9일 날 그 이주민 진료센터를 개소하여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을 진료하였습니다. 네.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당시에 의료진을 보호하고 코로나19에 후방 지원을 저희들이 맡고 있어서 그때 의사회관 방역을 위해서 잠시 문을 닫았고요. 네. 그러나 이 잠시만 문을 닫고 우리가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진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연락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 7월 17일에 재개소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7월 17일에 했으면 이제 보름 정도 지났어요. 예. 다시 많이들 오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홍보가 돼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단장님도 직접 환자들 많이 만나시죠?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7월 17일에 재개소 시작할 때 저희들 정홍수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하고 제가 먼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외국인 환자분들이 그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 받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이주민 무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말을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진료를 바로 잘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료하시면서 그 사진으로 그 진료나 이런 것들을 꼬박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저희가 뭐 진료 차트 기록부터 이제 원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진료 때마다 기록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아이를 또 낳고 키우는 이제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본인은 건강보험이 있는데 가족 아이들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이제 갈 수 있는 병원이 좀 없다 보니까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미리 아이들이 이제 검진을 받고자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소아들을 위한 약을 이제 구비하고 있고 소아 검진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자문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서비스, 그 중에도 특히 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네, 이런 진료센터가 꼭 필요하죠? 어떤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까? 저희가 볼 때 이제 우리 건강보험이 없는 분,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민 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는 이제 우리가 워낙 다양한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대부분 잘 실시를 하고 있고 한데 건강보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뭐 진료비나 그 약제비가 크게 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불법 체류가 돼 있거나 이제 미등록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많은 비용이 들까봐 겁을 먹고 아예 가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초기에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목에 물리거나 상처에 날 때 그 피부를 끓다 보면 이제 그게 감염이 돼서 농가진이라고 물집이 생기면서 확산되는 피부염이 많이 확산되는데 네. 이제 초기에 약을 쓰면 금방 며칠 만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이제 병원에 못 가다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범위가 많이 확산되고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주민 무료봉사센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봉사단원들이 여기서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신경 쓸 게 또 많으시기도 하겠고요. 예. 네, 특히 더 이렇게 이런 거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들 봉사단원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직접 진료를 보시는데 주말에 쉬는 날을 반납하고 진료에 참여해 주시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게 중요해서 저희들 최근에 의사회관에 발열 체크를 3중으로 실시하고 진료실 수시 소독 등을 하고 있어서 뭐 진료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및 후원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대구시 의사회 의료봉사단원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이상 문을 닫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7월 17일에 문을 다시 열었고 보름 정도 지나서 또 이렇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는데 좀 미리 좀 많이 알리셨어요? 어때요? 예, 저희들이 그간의 센터가 문을 닫고 진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계속 또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의사회로 연락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은 또 뭐 타기관에 연계해서 또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었거든요. 네. 그러나 또 환자분을 보지 못하는 이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에 저희가 빨리 재정비해서 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면서 환자분들한테 안내는 하는데 이제 주로 대구시청, 그다음에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기관에서 뭐 대구 경북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북에서도 오시는 거죠, 여기로? 예. 그래서 같이 좀 오시면 뭐 보니까 경북 지역은 또 이렇게 농사 짓는 쪽에 대부분 같이 도움을 주시는 이주민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과별로 전부 다 전문의들이 진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내과, 소아, 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뭐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렇게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의사회관 1층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진료는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회원들께서 보통 의료봉사조를 편성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 대구 파티마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과 대구의 의과대학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그다음 의사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진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 구입 비용과 뭐 약제비나 이런 거는 전액 의료봉사단원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후원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 분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환자로 오시는 분들 말이죠. 예. 그럼 이제 이게 문진 이런 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냥 가면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은 그 통역하시는 분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하게 또 의료원이니까 전달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영어로 소통은 하지만 최근에는 그 러시아나 CIS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러시아어 통역이나 이런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구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3자 통역을 이렇게 전화로 서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국어 진료를 해야 되니까 평소 보통 진료 시간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 수고로움도 다 이렇게 그 받으시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게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초기로 우리가 잠깐 그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진짜 두려움인데 이게 막연한 거였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정말 컸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 대구시 의사회에 코로나19 본부장도 맡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소가 됐어요? 어때요? 저희가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맞습니다. 나왔죠. 못 잊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인 이제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좀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여겨져서 그분들한테 이제 뭐 차가운 눈초리가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나 방역에 대한 홍보를 많이 실시하여 초기에 어려움은 현재는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또 저희가 메디시 대구를 표방하는 대구시니까 이런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불평등을 느끼면 아마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 사회와 대구시에서 의료와 뭐 교육 같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서 이제 그 진료를 일단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이거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라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저희들이 뭐 의료봉사단원이 근무하시는 병의원으로 전원을 해서 좀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비용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비용들도 이제 좀 이제 가급적이면 좀 부탁을 드려서 좀 하고요. 네. 그다음 대구의료원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안내해서 그쪽에 등록을 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전원을 요청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진료를 보시거나 아주 일부만 비용을 받고 또 봉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홍보가 이제 더 필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년 반 이상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많이 또 모르시고 그다음에 계속 여기 한국에 계시는 이주민들도 계시지만 새로 또 국내에 오셔서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사실 많이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구시 의사회 의료봉사단 활동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팬데믹 상황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지금 확진자도 막 늘고 그래서 걱정인데 앞으로 혹시 뭐 어떤 활동 하실지 계획도 더 뭐 나온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아마 코로나 상황이 원래 이달 말까지 좀 많이 악화될 걸로 예상했지만 다음 주까지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차츰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항상 체크하면서 이제 진료를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주민 무료 진료는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의사회 의료봉사단 민복기 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됐습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 활동도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조금 쉬어가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7월까지 에너지를 아주 가득가득 담아서 열정적으로 마을살이했던 우리 청소년들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 2달을 꽉 채워서 대구의 마을 공동체를 온몸으로 체험하러 온 청소년들의 활동 소개할까 싶은데요. 바로 대구 해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고등학생들입니다. 이 해올고등학교가 다양한 교과 과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자율성 있게 운영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대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랑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마을 살이를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마을에 직접 들어와서 함께 좀 기획을 해보자 해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마을로 직접 가서 마을 살이를 한다. 네. 어떤 거예요? 처음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이 청소년들이 한 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 날 마을로 들어와서 이런 마을살이 체험을 한다는 게 처음입니다. 사실 엄청난 기획이고 사실은 굉장한 실험이죠. 해올고등학교가 공립대안학교다 보니까 뭐 스스로 서고 더불어 배우자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활동의 기본 가치가 대안적인 삶의 과정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만 있어서는 좀 이 경험을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대안적 삶이라는 게 참 막연하잖아요. 네, 이 구체적이면서도 이 총체적인 삶의 공간이 마을 공동체로 내려와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그리고 다양하고 이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 두 기관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수요 학습 체험으로 직접 마을로 가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는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여승호 교사 얘기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 해월중고등학교는 공립대안학교입니다. 지향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대안적인 삶의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 다른 길이 혹시 있을지 찾아보다가 마을 안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삶의 미래를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안심지역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좀 전해 듣게 됐고요. 안심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마을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강연을 듣기도 했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을 탐방하기도 했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4주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어른들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 규모로 만나서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으면 6명, 적으면 한 3명 정도 들어가서 우리는 마술 공연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마술 공연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하고 직접 준비도 같이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됐구나. 그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월고등학교가 일단 공립대안학교다. 네. 학교의 어떤 그 교훈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도 충분히 네. 이런 멋진 프로그램을 잘 스타트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남녀노소가 막 한데 어우러 살고 있는 우리 네. 어릴 때 그런 기억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좀 즐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 프로그램 기획 준비하는 단계에 3개월이 걸렸어요. 석 달이. 네.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학교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들이 학교에 협력해서 마음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심마을에 지금 24개의 마을 공동체 단체들이 있는데 이 협력 네트워크 회의에 직접 교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네네네네. 어떻게 좀 취지를 설명을 하고 함께 협력해 주십사 해서 마을이 이제 마음도 같이 먹고 그래서 마을은 마을대로 프로그램도 짜고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준비할 네, 건지 준비하는 기간도 또 네.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직업 소양 교육 고등학생들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이 공동체 삶을 경험해서 자기 삶을 직접 디자인하는 이런 진로 교육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화해 보자.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 좀 찾아가가지고 뭔가 해보는 거. 네, 그게 흥미를 중요한 느끼고, 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어떤 준비를 그럼 한 거예요? 마을 준비 말고. 네, 저희가 이 첫날 시간을 전체 마을 안내 소개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을 듣고 나서 마을 단체에 어떤 25개 이제 공동체가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실물을 보기 전에는 어떤 모르죠. 궁금증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이때 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반별로 흩어져서 저희가 이런 공동체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궁금증이 생긴지 이런 공동체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이죠.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마술협동조합에는 마술과 기술도 가르쳐 주나요? 뭐 이런 달콤한 밥상은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네. 이런 질문부터 해서 농사와 관계된 그 로컬푸드 매장에는 농사 짓는 거 힘들지 않나요? 뭐 동네 부엌에서는 밥 먹고 싶어요. 이런 어떤 것부터 해서 되게 이게 현실적인 질문도 많아요. 그러네요. 월급 얼마 받아요? 예, 퇴근 언제 하나요? 뭐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여기 있어서 기분 좋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힘들 때 어떻게 푸나요? 뭐 공동체끼리 싸웠을 때 어떻게 푸나요?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왔네요. 네. 예, 어떻게 모두 마음이 맞나요? 뭐 이렇게 이런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심 공동체 분들에게는 다 또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겠고 네. 일단은 전국에서 안심마을을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마을살이라는 건 더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안심마을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동체는 12군데 공동체입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맞았는데 단체를 소개하는 강연부터 직접 아이들이 보조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방과 후 공부방에서는 그리고 보조 교사로 되어서 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 활동을 하는 곳에도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카페에 가서는 청년 매니저들하고 만나서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게 됐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고요. 뭐 책방에 가서는 책과 관계된 이야기들, 북큐레이터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직접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들면 그냥 탐방 이런 건 또 뭐 많은데 네. 탐방이 아니라 네. 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얘기 한번 듣고 오죠. 해월고등학교의 1학년 박서영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애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아서 그 일이 하고 싶어졌어요. 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는데 레드리본 협동조합이나 반반 협동조합에서 장애인분들이나 소수자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를 얻고 살아가는지 봐가지고 장애인과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1학년 이다영입니다. 갔던 데가 좀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마술하는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게 마술이었는데 사회적 기업에 가서 어려운 마술들은 보여주기만 하시고 저희들은 좀 쉬운 마술을 배우면서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 마술이 좀 재밌어 보여서 배웠는데 한 장만 상대방이 고르고 마술을 하는 본인이 맞추는 건데 그것도 원리가 다 있어서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이런 마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마술하는 협동조합 선생님들과 같이 시민들에게 마술을 가르쳐주고 마술 도구도 팔았는데 너무 뜻깊었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마을에서도 어떻게 보면 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뭔가 좀 해볼까 이런 어떤 마음도 생기실 것 같고 그죠? 네.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들 수 있겠다 네트워크 같은 거 네네. 그런 시간 됐겠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도 이 학생들을 맞이해서 2달 동안 함께하면서 이 소감들을 좀 들어봤는데 네. 아이들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아이들 직접 놀아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이들하고 서스럼 없이 또 어울리는 청소년들이 만나기가 네, 쉽지 않거든요. 예. 동네에서 형아들 만나기 쉽지 그쵸, 않죠. 그쵸. 예, 그래 좋은 시간을 보냈고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뭐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굉장히 지루해하는데 특히 뭔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은 되게 좋았고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듣기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국 준비하고 있는 팀에 가서는 마지막에 체험처럼 나에게 쓰는 편지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안심마을 방송국에 직접 내보내기도 하고 책방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사도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심마을 방송국 그 박인규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소감을 나누주셨는 건 결국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함께 마음 내주고 이렇게 함께 노력했던 마을 공동체들한테도 좋은 어떤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소중한 경험이고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네. 이거는 재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은 인기가 괜찮으면 좀 더 가면 좋겠는데 어때요?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 게 있던가요? 네, 저희 향후 2학기에는 후속 활동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좀 더 마을 공동체 활동에 학생들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공동체에 인턴십처럼 한번 길게 이제 자기가 한 군데 여러 군데를 탐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인턴십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푹 젖어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게 진로 체험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소중함, 가치, 이 협동의 가치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경험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직접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게 네.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 프로그램들 보니까 수요일 오후마다 아이들이랑 2시간씩 함께하는 거는 네. 해월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소중한 경험이고 네, 네. 안심마을 계신 분들한테도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서로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0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대구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희망교 지하차도 일대는 교통량 꾸준하지만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양방향 지나시는 데는 신호 한 번 정도 필요하고요. 국채보상로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 서성내거리는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위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중앙고속도로 지체 구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부터 다부터널 일대까지 차량 몰리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터널 빠져나오면서부터는 지체 풀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부경천 27.6km 지점 3차로와 갓길에선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남구, 동구, 달서구, 중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죠. 대구경찰청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24일까지고요.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런 것들 집중 살펴보고 피해가 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전세 사기 의심되면 신고 적극적으로 하고 제보도 많이 해주셔서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셔야겠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